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우리는 현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나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확실한 미래를 고민하면서 노후 대책을 세우는 대신에 지금 당장의 행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은 예산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넓은 집이나 멋있는 차를 대출받아서 구입하고요.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으니까 술 한 잔 정도 더 마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부자가 되길 바라고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녁에 야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자면 한 6개월, 5일 뒤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할 거라는 걸 알면,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야식을 먹게 될까요? 지금 내가 1시간 게임을 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진다는 걸 실제로 알고 있다면, 내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대신에 1시간 책을 읽으면 내 직장이 A가 아니라 B가 될 거야. 이런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편안하게 앉아있는 이 자세 때문에 6년하고 3개월 27일 후에 목 디스크와 관절염이 올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세를 고쳐 앉게 될까요?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미래가 존재하고 또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어떨까요? 원하는 만큼 성공해서 멋있게 사는 미래가 펼쳐진다는 걸 안다면, 내가 돈 걱정 없이, 노후 대책 걱정 없이 주위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어떨까요? 내일부터 당장 아침 일찍 일어나서 30분 정도를 걸으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하루에 한 2,000원씩을 더 저금하고, 책을 읽으면서 자기 개발에 시간을 더 투자하고, 또 술이나 담배, 드라마, SNS 이런 걸 좀 멀리하고 오늘의 파티와 만남을 자제하면 10년 후에 반드시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대요. 만약에 그 길이 정해져 있다면 당장 힘들어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내일부터 해도 별로 늦지 않아, 이렇게 성공이 보장돼 있는 그 길을 또 한 번 미루게 될까요? 우리가 게으름을 부리면서 느긋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이유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지 않아도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약간의 귀찮음과 미루기와 자포자기한 심정에 더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책들을 읽으면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강화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새로운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미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해요. 과학 저술가인 스티븐 존스는 뉴욕타임즈에 정신적인 시간 여행을 다루는 능력이 인간 지능을 정의하는 속성이라고 했고요. 또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먼과 존 티어니는 인간을 다른 종과 구분하는 것은 미래를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며, 인간은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날이 발전한다고 주장합니다. 미래의 나를 만난 후 오늘이 달라졌다라는 책을 쓴 할 허시필드 교수는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10년 동안 추적 연구했어요. 미래의 자신을 현재의 자신과 가깝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장기적이고 큰 보상을 받는 선택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래의 자신을 더욱 생생하게, 더 가깝게 느낄수록 열심히 운동하고 많이 저축하고 더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10년 후의 삶의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반대로 미래의 자신을 되게 멀고 먼 사람, 미래의 타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도 번번이 실패하게 된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시할수록 삶의 전반적인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미래 자아를 낯선 사람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미루고 케이크를 한 조각 더 먹을까 말까 고민할 때마다, 오늘 저녁에 치맥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마다 우리는 그 유혹에 지고 말아요. 왜냐하면 내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의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내가 동일시되지 않고 미래의 나는 미래의 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살을 빼거나 돈을 모으거나 운동하지 않아요. 특히 현재의 내가 배가 고프고 움직이기 귀찮고 새로 나온 신상들에 관심이 있다면 현재의 욕구를 먼저 충족하려고 하겠죠. 부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자아가 타인처럼 느껴질수록 사람들은 돈 문제에서 조급한 태도를 보인다고 해요. 미래 자아에게 큰 돈을 주는 쪽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적은 돈을 갖는 쪽을 선호한다는 거죠.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이하영 지음, 토네이도. 제가 책장이 너무 터지려고 해서 최근에 책장 정리를 한번 했어요. 보통 이북으로 읽거나 밀리의 서재를 이용하면서 최대한 책을 안 사려고 하는데 그래도 보통 1년에 책장이 한 줄? 한 1m 이상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하영 작가님의 책은 제가 온라인에서 읽고 너무 좋아서 종이책으로도 한 권 사뒀어요. 그만큼 인상적으로 읽은 책이에요. 처음에 이분의 생각을 접하게 된 건 그 처음 출연하셨던 유튜브였는데 그 후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이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 정도의 자기 확신이 어디서 나온 걸까? 그게 궁금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하영 작가님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대한민국 상위 1%의 부를 이룬 의사 선생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꿈과 성공에 대한 새로운 관점,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의료인문학자. 네, 의료인문학자라는 단어로 자신을 소개하시더라고요. 이분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날 때부터 금수저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간 분이에요. 이하영 작가님은 엄마와 방 한 칸에 살았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가난의 색깔은 회색, 가난의 온도는 영하 18도라고 표현해요.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져서 회색 시멘트가 드러난 벽, 또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서 입김이 나오던 화장실, 그 화장실 벽에 걸려있던 온도계가 가리키던 영하 18도의 기온을 선명하게 기억하시는 거죠. 이하영 선생님은 이런 가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행복한 삶, 부와 성공을 이룬 삶으로 나아갔는지 책에 자세하게 쓰셨어요. 여러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성실한 노력, 꾸준하게 노력하는 건 그냥 기본이고요. 제가 주목한 건 이분이 말씀하시는 시간 개념이었어요. 이하영 작가님은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은 오히려 미래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과거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펼쳐진다고 말해요. 예를 들면 하루 종일 내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진료를 보고 회의를 하고 강의 준비를 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강의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끝에서부터 조정을 해야 하죠. 강의 준비를 위해서 그 앞에 회의 시간을 조정하고 회의를 위해서 진료 시간을 조정하고 또 이렇게 진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출근 시간에 맞춘 운동, 독서, 기상 시간을 조율을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의사가 되는 확실한 미래를 알고 있다면 하루 14시간을 공부하는 현재가 필요하겠죠. 부자가 되는 미래를 알고 있다면 그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려면 지금 나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알고 조율해야 합니다. 약간 개념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하영 작가님이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수술복을 입으면 수술하게 된다. 수술복을 입는다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의사가 된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신 거죠.
이렇게 미래를 현재로 만들어서 기억에 각인시키는 방법. 책에 나온 챕터 중에서 이 시간 개념을 쉽게 설명하신 부분 두 군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수술복을 입으면 수술하게 된다. 나는 20살에 잘 다니던 포항공대를 그만두고 재수생이 되었다.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어느 날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극반 동아리의 정신과 의사 역도 영향을 준 것 같았다. 3개월을 의사처럼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하다 보니 연극이 끝나도 그 느낌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1학기를 마치고 학교를 그만두고 재수를 시작했다. 걱정하실 게 뻔했기 때문에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학비도 거의 들지 않고 기숙사비도 저렴한 학교에 들어가 무척 대견해 하셨다. 당시 공과대학은 포카서였다. 포항공대, 카이스트, 서울대 순으로 대학 순위가 매겨졌다. 그곳에 입학한 나는 어머니에게 큰 자랑거리였고 나 역시 학창시절을 선물로 드린 것 같았다. 어린 시절의 큰 숙제를 끝낸 기분이었다. 그 이후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었다. 처음으로 나 스스로 인생의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혼자 선택한 길은 내가 책임지고 나가고 싶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참 대단하다. 수중에는 몇천 원밖에 없었다. 막막했다. 재수를 결심했지만 돈이 없었고 책도 없었다. 잘 곳도 마땅치 않았다. 돈도 벌어야 하고 책과 참고서도 사야 했으며 당장 고시원도 구해야 했다. 고등학교 때 3년간 다닌 독서실이 보였다. 그곳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고시원을 얻었다. 월 18만 원에 밥까지 주는 고마운 고시원이었다. 다음 날 눈에 보이는 전봇대마다 과외 전단지를 붙였다. 당시는 지금처럼 단속이 심하지 않았다. 전봇대마다 빼곡히 과외 구함이라는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그 사이를 비집고 나의 삐삐 번호를 붙였다. 그리고 나는 국제시장으로 향했다. 당시 국제시장은 없는 게 없는 곳이었다. 대한민국에서 못 구하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수술복을 2벌 샀다. 위아래로 헐렁하게 입을 수 있는 색이 바랜 청록색의 수술복이었다. 그리고 그 옆집에 가서 의사 이하영을 주머니에 새겨 넣었다. 그 옷을 입고 재수를 했다. 나는 추리닝을 입지 않았다. 재수하면 떠오르는 그 옷 대신 나는 수술복을 입고 책상에 앉았다. 3년의 학창시절을 보낸 독서실 자리에서 수술복을 입고 재수를 시작했다. 그때 내가 종종 떠오른다. 고시원에서 4시 50분에 일어나 책을 펴고 공부했다. 아침밥이 나오는 7시가 되면 조그만 휴게실에 앉아 김치와 계란 프라이, 밥을 비벼 먹었다. 그리고 독서실에 앉아 12시간을 공부했다. 점심 먹을 돈은 없었다. 저녁 8시가 되면 과외를 하러 갔다. 고3 학생을 가르치며 나도 공부했다. 재수한다는 말은 도저히 하지 못했다. 학생들을 과외하며 같은 수능을 준비했다. 당시 독서실에서 수술복을 입고 공부하고 있으면 비슷한 또래의 재수 3수생들이 말을 걸었다. 의사세요? 어느 병원에 계세요? 전문의 시험 준비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그때마다 나는 답했다. 네, 맞아요. 대학병원에 있어요. 그러고는 수학의 정석을 펼쳤다. 나는 확신이 있었다. 내 삶에 대한 믿음, 10년 뒤 펼쳐질 의사 모습이 나에게 비치고 있었다. 그 모습을 가슴에 품고 공부했다. 매일 상상하며 지내다 보니 마치 그 모습이 어제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미래의 상상이 나의 기억으로 변하고 있었다.
미래를 기억하는 힘.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내가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원하는 것을 진심으로 이룰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잘 없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인 것이다. 미래를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 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바로 기억이다.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의미다. 오늘 점심에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 아는 것은 그 시간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알은 기억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잘 알고 있다. 과거는 기억을 통해 인식되는 내면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미래는 무엇일까? 미래는 상상을 통해 인식하는 마음속 이미지다. 상상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는 미래의 이미지를 펼쳐낸다. 내가 꿈꾸었던 삼성서울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모습이 상상이다. 하지만 상상이 일상이 될 때 상상은 기억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 상상은 알미 되고 나에게 항상 느껴졌던 의사의 느낌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꾼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스스로 의사라 생각하는 일상은 말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을 바꾸게 한다. 말과 행동이 바뀌면 그것을 만드는 생각도 바뀌게 된다. 습관화된 생각은 관성을 지니게 되고 늘 비슷한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게 된다. 내면에 새겨지는 나도 모르게 하는 생각이 무의식에 각인된다. 무의식에 박힌 관념의 씨앗, 그 씨앗이 바뀔 때 미래가 바뀌게 된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알은 바로 무의식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운명은 무의식이 결정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무의식에 각인된 관성화된 생각, 관념이 운명을 결정한다. 내면에 단단히 박혀있는 그 관념이 미래의 모습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정관념이라고 부른다. 관념이 고정될 정도로 강력하게 박히면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난이 관념으로 박혀 있으면 늘 가난하게 산다. 가난의 대물림은 관념의 대물림에서 비롯된다. 가난한 일상이 자식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 말과 행동이 생각의 습관을 만들기 때문이다. 습관이 된 생각, 관념은 또다시 가난의 조건과 환경을 펼쳐낸다. 그 가난은 사실 자신이 만들고 있다. 내면에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관념이 씨앗처럼 뿌려져 있기 때문이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 가난으로 물들어 있다.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일상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가? 사소한 말투, 일상적 행동 하나가 미래를 이끌고 있다. 그 말과 행위가 습관이 되고 관성을 지닐 때 그 관념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알미, 삶인 것이다. 나의 알미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여 삶이 된다. 수술복을 입고 재수를 했던 그 일상이 의사가 된 미래를 당겨주었다. 미래를 기억하는 힘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상상이 기억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알미 생기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 서울숲에 지어진 갤러리아 포레라는 아파트를 보았다. 서울숲 한가운데 우뚝 선 멋진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나는 그때 마음속 깊이 사진을 찍어두었다. 당시 강남에 개원했었다.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10억 원의 빚으로 시작했다. 나이 35살에 나의 자산은 빚 10억이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카드 한 장과 몇만 원의 돈이 전부였다. 20살의 내가 생각났다. 손에 쥔 1,000원 지폐 몇 장이 전부였던 그때가 떠올랐다. 그리고 감사했다.
열심히 살아준 20살의 나에게 감사하며 웃으며 돌아왔다. 그 후 종종 서울숲에 들러 산책도 하고 조깅도 했다. 갤러리아 포레에 사는 친구들과 선배들을 만나 그곳에 생활도 들었다. 아파트 지하에 있는 중식당에 들러 식사를 하며 그곳에 살아가는 삶을 상상하고 기억했다. 그 삶이 일상이 될 것 같았다. 그 삶이 나의 무의식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러면 알게 된다. 나는 이곳 서울숲에서 살게 되겠구나. 일상이 된 생각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것은 막연한 망상이 아니다. 기억이 된 상상의 힘이다. 그것이 삶에 대한 깨달음이다. 그리고 세상의 진리다.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미래를 기억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진다.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수술복을 입으면 수술하게 되는 것이다. 긍정적인 미래를 당기는 가장 쉬운 방법. 열심히 살고 있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은 우리를 늘 긴장하게 한다. 방향을 잃고 뭔가에 쫓기고 있는 느낌 때문에 두렵다. 이 감정은 어디에서 시작될까? 바로 무지다.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미래에 대한 모름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과거는 두렵지 않다. 우리는 어제의 일로 불안해하지 않는다. 과거의 선택이 후회가 될지라도 두려움을 주지는 않는다. 두려운 건 어제의 선택으로 인한 내일의 불안이다.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여기서 출발한다. 경험은 자연스럽게 무의식에 새겨진다. 성공한 경험은 성취의 기억으로 연결되고 이것은 무의식으로 마음에 자리 잡는다. 합격의 결과는 오늘의 노력이 있어야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이다. 하지만 미래의 두려움이 이 프로세스를 방해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합격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다. 이 두려움은 과거의 실패 경험과 그 무의식을 끄집어낸다. 그리고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다 라는 무의식을 통해 그 세상, 불합격의 세상을 펼쳐낸다. 무의식은 두려운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은 불안한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 또다시 실패하는 미래와 연결된다. 그래서 불합격하는 현실이 늘 반복된다. 이런 미래 예측은 의미가 없다. 두려움을 전제로 하는 예측은 늘 부정적 미래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불안한 예감은 늘 틀리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부정적 현실을 만드는 이유다. 일상이 된 두려움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이다. 굿 바이브를 지니고 살아야 한다. 좋은 느낌을 간직한 채 오늘 하루 즐겁게 살아야 한다. 이때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우리의 무의식이 긍정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무의식이 내 세상을 변하게 한다. 인생은 변화하지 않아도 될 수백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무의식 때문이다. 마음을 가득 채운 불평, 불만, 불안의 무의식. 그 무의식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 당신은 지금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한번 느껴보자. 각자 다르게 느끼겠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자. 지금의 느낌을 앞으로도 느낄 것이다. 지금의 느낌이 긍정이면 오늘도 즐겁고 내일도 행복한 느낌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내 느낌이 부정적이고 슬픈 예감이 그 주변을 감쌀 때 그 느낌은 내 안의 무의식과 연결되어 반드시 부정적인 미래를 끌어당긴다. 불안한 기분이 가지는 강력한 힘이다. 여기가 바로 변화의 출발점이다. 지금의 느낌을 변화시켜라.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미래의 모습을 맞이하라. 그 시작이 미소다. 거울을 자주 보고 자신의 미소를 확인하자. 그 미소를 통해 내 안에 있는 긍정의 느낌을 끌어내라.
미소와 동반된 즐거운 감정 속에서 오늘을 살아라. 결과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고 즐거운 과정은 반드시 즐거운 결과와 연결된다. 반드시 기억하자. 불행한 예감이 틀리지 않듯 행복한 예감도 결코 틀리지 않는다. 우리 보플리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가요? 이 보이스 플러스를 들으면서 내 시간에 대한 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내 미래에 대한 기억이 선명해지시면 좋겠어요. 이하영 작가는 일상이 된 생각은 미래를 바꾼다. 미래가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을 허용할 때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고 말하는 이하영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진정 원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도 책으로 미래를 펼쳐내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